보통 이 자세가 기지개 할 때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플 때도 이런 자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할 때는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은데요, 기지개는 찌뿌둥에서 켜는 것이라고 하면 췌장염일 때도 이런 비슷한 자세 중에 기도 자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복통이 굉장히 심해서 안녕하세요, 내과수의사 이승우입니다. 기지개 펴는 자세를 아플 때도 한다 라고 해서 걱정하셨죠?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이렇다고 하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사진만 보면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췌장염은 4, 5살 이상은 되어야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정도 세월을 같이 보냈으면 평소와 다르게 이상하다, 기지개다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기도 자세라고 하는 게 사람으로 치면 배 아플 때 배를 문지르는 것과 비슷한 거라 기도 자세만 가지고 췌장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복부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상황에 그래도 췌장염은 아이들이 음식을 잘못 먹거나 하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췌장염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대표적으로는 소고기, 돼지고기, 치즈, 계란 노른자, 육포, 오리고기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들은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췌장은 몸에서 가장 많은 지방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장기인데요,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는 원래 음식물을 소화하라고 장으로 분비돼야 되는데요, 췌장염이 생기면 원래 장 안에서 작동해야 할 소화 효소가 췌장 안에서 미리 활성화되면서 췌장 자체를 소화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걸 자가소화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 복통이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가 많이 아프면 기도 자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아이스크림, 견과류, 튀김류, 요거트, 고양이 사료 같은 것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은 아이들마다 달라서 정확히 얼마 이상은 주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강아지용 사료나 간식을 주식으로 주시면서 조금씩 주고 소화 잘 시키는지 보면서 소량만 주면 대부분 괜찮긴 합니다. 근데 이걸 주식처럼 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고기 사료도 있고 돼지고기 사료도 있는데 괜찮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류도 종류지만 핵심은 양입니다. 사료에는 양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 만큼 들어있지 않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받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뒤져서 먹다가 췌장염 걸려서 온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약하게 걸린 아이는 하루 이틀 입원해서 수액 맞으면서 낫는 아이도 있었고, 제일 안타까웠던 경우는 쓰레기통에서 하필 상한 생고기를 먹고 췌장염이 너무 심해서 한 달까지 오다가 사망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필 그 쓰레기통에 상한 생고기가 있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잘못된 걸 먹거나 혹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한 먹을 것으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췌장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호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많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인 시기를 주시는 보호자님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스테로이드 복용하면 췌장염에 걸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거 옛날에나 그렇게 생각했고 요즘은 그렇게 생각 잘 안 합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스테로이드 자체가 췌장염을 유발하진 않으니 약을 사용할 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췌장염에 걸리면 보호자분들이 내가 뭘 잘못 줬나 보다 하고 자책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호자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알 수 없는 원인 때문에 그냥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조심해야 하는 음식을 말하긴 했지만 사실 췌장염의 대부분은 이디오패식, 특발성이라고 해서 원인을 찾지 못하거든요. 아직까지 췌장염의 원인은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그나마 밝혀진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방 섭취가 있고요, 그 외에는 슈나우저, 요크셔 테리어처럼 선천적으로 췌장염에 잘 걸리는 품종 아이들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쿠신 같은 호르몬 질환들을 가진 아이들이 잘 생긴다고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염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에서 대부분 기력부진, 식욕부진, 구토가 관찰됩니다. 그 외에도 복통이나 설사, 발열 같은 증상도 일어날 수 있죠. 반면에 평상시에 가끔 구토를 하는데 구토 후에 밥을 안 먹고 또 이후에는 괜찮아져서 밥을 잘 먹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된다면 만성 췌장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때 보통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다가 나중에 다시 먹기를 반복하면 만성 췌장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췌장염은 증상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가셔서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구토하고 다시 밥 먹는다던가 꾸르륵 소리, 이런 증상은 만성 췌장염뿐 아니라 다른 소화기 질환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만을 가지고 췌장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확히 췌장염이다 라고 진단을 하려면 원래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조직검사가 뭐냐면 췌장을 떼내서 현미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보통은 임상증상, 복부 초음파, 혈액검사 이 3가지를 함께 보고 추정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검사만 해보고 췌장염입니다 라고 진단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혈액검사 수치만으로는 췌장염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 없거든요. 물론 진짜로 췌장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질환과 겹치는 증상이나 수치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은 항상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가끔
지금 보호자분이 혈액검사 하나만으로 췌장염이라고 들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혈액검사 수치만으로는 췌장염을 확실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장기 문제나 염증에서도 수치가 오를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사람이야 어디가 아픈지, 통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말할 수 있으니까 진단이 그나마 수월할 수 있는데요. 강아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관찰되는 증상만을 근거로 다양한 원인을 추론해야 됩니다. 하나의 증상이 항상 하나의 질병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서 같은 증상이라도 전혀 다른 질환일 수 있는 게 어렵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기도 자세를 해도 그냥 기지개일 수도 있고 췌장염일 수도 있고 개복수술이나 배가 아프게 하는 다른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바로바로 진단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치 뭐 하나만 본다고 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당연히 진단명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까지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정말 다 봤는데 진짜 췌장염이라면 하루만 쉬어도 낫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가끔 블로그나 유튜브에 보면 췌장염은 자연 치유가 안 된다고 적은 분들도 있던데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액 맞고 하루 이틀이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췌장염이라고 진단을 내리면 현재 기력이랑 식욕이 어떤지에 따라 치료 계획이 달라집니다. 기력과 식욕이 양호하면 대증 치료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토하면 토 안 할 수 있도록 돕고, 설사하면 설사 멈추게 해주고, 열 나면 열 내리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래도 아이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는 검사를 하고 입원시켜서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내복약은 굉장히 경미할 때만 효과가 있어요. 중증일 때 내복약은 거의 효과가 없거든요. 췌장염에서 경증이든 중증이든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수액 치료인데요. 췌장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모든 췌장염이 다 무섭고 다 치료가 힘든 건 아니지만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하루 이틀이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보호자님께서는 우리 애기는 쉬운 췌장염이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내원할 시기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췌장염은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보여도 피검사나 영상검사 상으로는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호자님도 아마 이 영상을 찾아보신 이유가 혹시 병원에 안 가도 될까? 라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 마음 너무 잘 이해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안전한 선택은 한 번쯤 병원에서 확인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췌장염은 딱히 예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법이라고 해서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것 정도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쿠싱, 당뇨병 이런 질병들을 잘 관리해줘야 한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법은 오늘처럼 췌장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것, 그리고 아이가 기력이 안 좋을 때 내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췌장염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수의사 입장에서 다른 강아지 정보성 채널을 보면 좀 잘못된 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잘못 영상이 만들어지면 다들 비슷하게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원하실 때 잘못 알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췌장염 같이 수의사도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것들은 더 심하고요. 근데 이런 정보는 아이 건강에 직결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꼭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채널에서 잘못된 정보가 보이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